안녕하십니까. 10분 삼국지의 수문글입니다. 오늘은 황건적에서 하양부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첫 번째 시간 가기 전에 저번에 떠도는 동요가 마무리가 됐어요. 거기 주요 내용은 이거였어요. 누가 봐도 유비는 되게 될성 부른 떡잎이었다. 그러니까 네 얼굴만 봐도 으야 너는 장차 왕이 될 상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건 황건적의 좀 똑똑한 놈도 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. 그리고 황건적과 황실을 많이 비교했어요. 그 동요에서 후한은 망해가고 여기 황건적이 뜨고 있다.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그에 연결돼서 하양부용. 하양부용이 어떤 내용일까요? 제가 잘 보시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. 50명쯤 되는 도적의 소대였다. 그 안에는 나귀를 탄 우두머리 두셋이 쇠책직으로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지시한 듯 했으나 곧 마원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절로 향해 쏜살같이 달려왔다. 어이 이주범 늦었잖아. 이쪽에 있던 마원의도 돌계단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. 여 대방 여기 있었나? 이주범이 불리는 사나도 그 밖에 다른 무리도 나귀 안장에서 내렸다. 산마루 공자묘에서 기다리다 해서 그리로 갔더니 아무도 없어 우리야말로 당황했지 않는가. 늦은 게 아니라고. 땀을 닦으며 되려 마원의 불평을 늘어놓자 동료의 농섞인 말로 알아듣고는 질책받은 마원도 껄껄 웃을 뿐이었다. 어젯밤 수학은 어땠는가? 낙양선을 노리고 상인들이 꽤 머물렀을 텐데 지금 유비가 첫 번째로 만났던 황건적 무리는 어떤 거예요? 유비가 도망쳤을 때 산적대가 아니고 다른 부대였던 거예요. 정작 유비를 공격했던, 그러니까 유비가 도망쳤던 곳을 공격했던 도적대는가 지금 도착한 거라고 알 수 있죠. 대단할 정도 수확은 아니었지만 마을 하나를 태운 보람은 있어. 재물은 여느 때처럼 전부 말에 실어 우리 당 창고로 보냈다네. 그렇네요. 요즘엔 일반 백성들도 금을 땅에 파묻어 숨기고 요령을 익히지 않나. 상인들도 대오를 편성해 우리가 치기 전에 쑥 빠져나가질 않나. 점점 예전만치 재미가 없어지는군.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 떠도는 동요에서 여러 가지 찬양을 했지만 어차피 이들은 도적무리의 어떤 틀을 벗어나지는 않네요. 오히려 지키고 이렇게 해야 할 혁명가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. 현재까지 황건적은 도둑의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고 보니 어젯밤 안타까운 놈 하나를 놓쳤어. 안타까운 놈? 감당이라도 하는 재물이 있던가? 사금이나 보석은 아니지만 낙양선에서 차를 거래한 사내가 있었네. 우리 장강님은 차라면 사죽을 못 쓸 만큼 좋아하시지만 그렇지 않나? 반드시 손에 넣어 대량 형사님께 발칠 요량으로 그놈이 머문 주변부터 불을 놓고 쳐들어갔는데
어느새 쥐새끼 같은 놈이 도망쳐 버렸는지 그 놈을 놓친 게 아주 아쉽다. 우린 누군지 알고 있죠? 유비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더적 이주범은 유비 바로 옆에서 큰 소리로 짓거렸다. 유비는 화들짝 놀랐다. 나한테 나야 속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요? 자기도 모르게 품에 숨겨놓은 작은 항아리를 쓱 만졌다. 얼마나 무서울까요? 그러자 마오는 안타까운 소리를 내더니 새삼 뒤에 있는 유비를 쳐다보며 이주범에게 물었다. 그놈이 몇 살처럼 보이던가? 글쎄, 본 적은 없지만 알아낸 부하의 말에 따르면 젊고 누추한 사내지만 어쩐지 모르게 품새가 늠름하고 조심해야 할지 모른다 하더군. 야, 주변의 평가를 보면 유비가 참, 그렇죠? 누구나 다 유비를 되게 귀하다? 좀 뭔가 한가득 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? 혹시 이자 아닌가? 마원 옆에 있는 유비를 가리켰다. 뭐? 이주범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마원은 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자 이내 수상하게 여겼다. 그놈일지도 모르겠군. 어이 전봉아! 연못가에 모인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다. 부하 정봉은 이름이 불리자 물 위에서 뛰어왔다. 이주범은 황하에서 차를 거래한 젊은이가 이 사내인지 물으며 유비의 얼굴을 가리켰다. 정봉은 유비를 보며 한치의 만소림도 없이 즉시 대답했다. 바로 이 자입니다. 이 젊은 사내가 틀림없어요. 좋았어. 이주범은 그렇게 말하고는 정봉을 뒤로 물린 뒤 마원과 함께 느닷없이 유비의 양팔을 좌우로 비틀었다. 유비가 지금 죽을 처지에 놓여 있네요. 오늘은 10분 삼국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조금씩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거죠. 유비가 왜 어떤 사람인지. 언제나 책을 읽거나 소설책을 읽을 때 항상 처음은 힘들어요. 왜냐하면 각 인물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구도를 다 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유비가 지금 나왔어요.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비는 제가 충분히 앞에서 정리를 했어요. 그러면서 하나씩 우리는 공부를 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겁니다. 황건적이란 건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지금의 이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? 도적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를 표현하고 있었고, 또한 후한의 황제가 어떤 계시로 인해서, 계시라고 하면 어떤 상징적인 어떤 기가 꺾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책을 많이 오랫동안 읽어서 그렇게 정리가 좀씩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읽으면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.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. 책을 많이 읽어라 라는 이유가 그런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전 되도록이면 10분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떤 장은 되게 길고 짧지만 이번 좀 짧은 장이었기 때문에
10분 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. 자, 다음 장에서 보시죠. 다음에 뵙겠습니다.